누군가는 앞으로의 시대를 한 해 흉작으로 끝나는 위기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이어지는 긴 불안정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에너지와 물가의 움직임도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비료와 종자 가격이 오르고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매년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고 씨를 다시 뿌리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어느 해에 씨앗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해지고 비료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밥상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는 김영수 어르신은 이런 질문을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년 다시 시작하는 농사는 마음도 지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 해 전부터 한 번 심어두면 스스로 살아남는 작물에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10가지 다년생 작물은 단순히 채소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이후를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조용히 준비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매년 다시 살아나는 생명들. 사람의 손길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들입니다. 지금 당장 화려한 수확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몇 해가 지나면 묵묵히 당신의 밥상을 지켜줄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밭 한쪽에 작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살아남는 식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작물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밭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가장 먼저 심은 것도 먹을거리가 아니라 땅을 되살리는 식물이었습니다. 바로 시베리안 완두 관목입니다. 강원도처럼 겨울이 길고 바람이 매서운 지역에서는 토양이 쉽게 지치고 한두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관목은 보기에는 소박하지만 뿌리에서 공기 중의 질소를 붙잡아 토양으로 돌려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료가 넉넉하지 않아도 스스로 땅을 보살피며 자라는 셈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밭 가장자리에는 이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관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작은 콩 모양의 열매를 맺어 단백질이 되는 귀한 식재료를 내어줍니다. 그는 그 열매를 말려 가루로 만들어 죽에 넣기도 하고 닭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닭은 잘 자라고 닭의 분뇨는 다시 밭을 돕습니다. 한 그루의 관목이 사람과 가축, 그리고 토양을 동시에 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식물의 진짜 가치는 수확량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수십 년을 버티며 해마다 조금씩 더 넓은 땅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년 씨를 사러 가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적인 불안정의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토양의 힘이라면 시베리안 완두 관목은 그 힘을 조용히 되돌려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렇게 땅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올려질 다른 작물들도 비로소 안정된 숨을 쉬게 됩니다. 이처럼 땅의 기초 체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얼마나 다양한 계절에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토양이 살아나도 수확이 특정 시기에만 몰려 있다면 여전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어르신은 제주 바닷가 근처 작은 텃밭에 바닷가 케이를 심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흙의 모래가 많은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채소가 쉽게 지치지만 이 식물은 오히려 그런 조건에서 더 강하게 자랍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새순을 올려줍니다. 봄이 오면 연한 순이 올라와 아스파라거스처럼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여름에는 두툼한 잎을 따서 나물이나 볶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살짝 데쳐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한 가지 식물에서 세 계절을 건너며
다른 맛을 얻는다는 것은 식재료가 제한될 수 있는 시기에 큰 장점이 됩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매년 씨를 다시 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을 놓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비료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잡초를 완벽히 뽑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모습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토양을 살리는 관목이 밭의 기초를 다졌다면 바닷가 케일은 그 위에서 계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자리를 지키는 식물은 사람의 마음도 차분하게 만듭니다.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농사를 생존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절씩 안정이 쌓여가면 다음 단계로는 더욱 든든한 에너지원이 필요해집니다. 계절을 이어주는 채소가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버텨줄 든든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작은 밭을 가꾸는 이민수 어르신은 그 역할을 뚱단지에서 찾았습니다. 이 작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해마다 조금씩 더 넓게 퍼지며 스스로를 늘려갑니다. 한번 심어두면 겨울이 와도 땅속에서 살아남아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는 자연의 저장고가 됩니다. 눈이 내린 한겨울에도 삽으로 흙을 살짝 파면 통통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땅이 스스로 식량을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맛은 고구마와 감자 사이쯤에 담백함을 지니고 있어 찌거나 볶아 먹기 좋고 장아찌로 담가두면 또 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민수 어르신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땅속에서 꺼낸 이 작물이 주는 안도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가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밭 아래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뚱단지는 특별한 관리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봄이 오면 다시 싹을 올리고 해가 갈수록 수확량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씨를 다시 사지 않아도 되고 매년 갈아엎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시베리안 완두 관목이 토양의 힘을 되돌리고 바닷가 케일이 계절을 이어주었다면 뚱단지는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땅 위와 땅 속이 동시에 안정될 때 우리의 밭은 점점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땅 속에서 에너지를 지켜주는 작물이 있다면 땅 위에서는 계절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이 막 문을 열 때 아직 대부분의 채소가 작은 싹에 머물러 있을 때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파라거스를 까다로운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리를 잡는데 몇 해만 정성을 들이면 그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해마다 순을 올려주는 고마운 식물입니다. 강원도 산자락 아래에 사는 박성호 어르신은 밭 한쪽에 아스파라거스를 심어둔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매년 4월이 되면 다른 채소보다 먼저 솟아오르는 초록빛 순을 보며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겨울 내내 저장식품 위주로 식탁을 꾸리다가 가장 먼저 신선한 채소를 맛보는 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계절의 회복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위로 순을 잘라 수확하면 며칠 뒤 또 다른 순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해마다 같은 자리에 서서히 힘을 쌓아가는 모습은 사람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뿌리를 깊이 내리면 20년 이상도 같은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잡초는 멀칭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비료를 과하게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뚱단지가 땅속의 든든한 저장고라면 아스파라거스는 봄을 가장 먼저 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땅속과 땅 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밭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봄을 가장 먼저 열어주는 식물이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먹을거리와 함께 토양까지 동시에 돌보는 존재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최정남 어르신은 몇 해 전 루바브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추위에 강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붉은 줄기가 힘있게 올라오고 그 줄기를 잘라 잼이나 찜으로 활용하면 상큼한 맛이 식탁에 새로운 변화를 줍니다. 루바브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줄기뿐만이 아닙니다. 넓은 잎은 먹지 않지만 마른 뒤에는 땅 위에 덮어두어 천연 멀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의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닐이나 인공 자재에 의존하지 않아도 밭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셈입니다. 최정남 어르신은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잡초를 자주 뽑기 어려운데 루바브가 잎으로 땅을 덮어주니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20년 가까이도 같은 자리에서 살아남는 이 식물은 해마다 조금씩 더 굵은 줄기를 올려줍니다. 특별한 병충해에 시달리지도 않고 과도한 관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스파라거스가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었다면 루바브는 그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이어주며 동시에 토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밭은 이제 단순히 수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순환하는 생태계로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루바브처럼 넓은 잎으로 땅을 보호해주는 식물이 있다면 이번에는 작지만 꾸준히 식탁을 지켜주는 존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남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지내는 김순자 어르신은 집 앞 화단에 차이브를 심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향을 더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식물이 얼마나 든든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 심어두니 봄이 오면 어김없이 다시 올라오고 잎을 조금씩 잘랐으면 며칠 지나 또 새순이 자랍니다. 차이브는 넓은 밭이 없어도 됩니다. 작은 화분이나 마당 가장자리에서도 충분히 자랍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물을 조금 덜 줘도 스스로 버텨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국이나 무침에 이 잎을 조금만 넣어도 맛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식재료가 단조로워질 수 있는 시기에도 향긋한 파향이 더해지면 식탁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꽃이 피면 그 꽃도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서도 여러 역할을 합니다. 이 식물의 힘은 크기와는 다릅니다. 매년 다시 씨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잎을 자르면 다시 자라나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루바브가 토양을 덮어주는 넉넉한 존재라면 차이브는 식탁의 세밀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밭의 구조가 점점 안정되고 계절마다 수확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차이브처럼 작은 식물이 식탁의 세밀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이제는 보다 넓은 면적에서 오랫동안 푸른 잎을 내어주는 작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잎채소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족해지기 쉬운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텃밭을 가꾸는 이정훈 어르신은 몇 해 전 다년생 케일과 헨리 시금치를 함께 심었습니다. 그는 매년 씨를 뿌리고 다시 갈아엎는 일에 지쳐 있었고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가는 식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년생 케일은 한 번 심어두면 여러 해 동안 같은 줄기에서 잎을 계속 올려줍니다. 바깥쪽 잎부터 차례로 따주면 가운데에서는 또 다른 잎이 자랍니다. 한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연중 수확이 가능해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유지합니다. 헨리 시금치 역시 비슷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긴 기간 동안 잎을 내어주며 그늘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 작은 마당이나 나무 아래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어르신은 두 작물을 번갈아 수확하며 예전보다 채소를 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식물은 관리가 까다롭지 않고 줄기 일부를 잘라 심으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씨앗을 새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차이브가
작은 공간에서 향을 더해 주었다면 다년생 케일과 헨리 시금치는 밭의 중심에서 꾸준히 녹색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잎채소까지 안정되면 우리의 식탁은 계절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번식하며 밭을 확장해 나가는 작물입니다. 잎채소까지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번식하며 밭의 구조를 넓혀가는 작물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씨앗을 매번 사지 않아도 되고 한번 심어두면 스스로 자리를 늘려가는 식물이라면 장기적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자급 생활을 준비하는 박동수 어르신은 몇 해 전 걷는 양파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식물의 독특한 생명력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걷는 양파는 줄기 끝에 작은 구근을 맺고 그 구근이 무거워져 땅에 닿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옮기며 번식하는 모습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잎을 잘라 파처럼 사용할 수 있고 여름이 지나면 맺힌 구근을 수확해 양념이나 저장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수 어르신은 몇 포기만 심어두었는데도 해가 갈수록 밭 가장자리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도 강해 특별한 보호 없이도 겨울을 견딥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년생 케일과 헨리 시금치가 밭의 중심을 안정시켰다면 걷는 양파는 밭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채워갑니다. 씨앗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개체를 늘려가는 구조는 단순한 채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밭이 점점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업의 틀이 잡히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단백질과 토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식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식물들이 계절과 공간을 채워주었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단백질과 토양의 힘을 동시에 보완하는 일입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작은 농장을 가꾸는 오세훈 어르신은 몇 해 전 와일드 땅콩을 들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땅속에서 콩 모양의 뿌리를 형성하고 스스로 번식한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 식물은 줄기가 퍼지듯 자라며 땅을 덮고 그 아래에서 단단한 뿌리를 키웁니다. 필요할 때 흙을 조금만 파면 고소한 향이 나는 뿌리를 꺼낼 수 있습니다. 와일드 땅콩은 단백질을 비교적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나 두부에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든든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뿌리에서 질소를 고정해 토양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세훈 어르신은 이 식물을 다른 작물 사이에 심어 두었더니 주변 채소의 성장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땅을 덮어주는 역할까지 하니 잡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개체 수가 늘어나고 특별한 관리 없이도 조용히 밭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10가지 다년생 작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시베리안 완두관목이 토양의 기초를 세우고 바닷가 케일이 거친 환경을 견디며 계절을 이어주었습니다. 뚱단지는 땅속에서 에너지를 지켜주었고 아스파라거스는 봄을 가장 먼저 열어주었습니다. 루바브와 차이브는 각각 토양과 식탁의 세밀한 부분을 채웠으며 다년생 케일과 헨리 시금치는 긴 기간 동안 초록빛을 유지했습니다. 걷는 양파는 스스로 번식하며 자급의 구조를 넓혀갔고 와일드 땅콩은 단백질과 토양을 동시에 책임졌습니다. 이 식물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매년 다시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진짜 준비는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자라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작물들도 심자마자 수확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몇 해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자리를 내어 심어둔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그 기다림이 든든한 안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밭 한쪽에 한 그루를 심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